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물질 대사 중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포호흡과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과정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각 기관계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통합적 작용함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체는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을 생산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란 음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식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영양소를 주영양소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음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이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양소, 이것을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물이라든지 무기염료라든지 비타민이 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이러한 영양소들은 음식물을 구성할 때 그림처럼 녹말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의 형태로 섭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를 우리 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소화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처음 우리 몸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주고, 또 입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액인 침과 합쳐져서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식도를 거쳐 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액이 분비되어지는데, 위액 속에는 강한 산성인 위산, 염산이라는 위산이 섞여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같은 것들을 살균 작용하기도 하고, 단백질을 녹이는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거나 역시 위액이라는 소화액과 합쳐지면서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위에 머물러 있던 이 음식물은 다음 소화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작은 창자인 소장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소장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역시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과 소장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액들과 합쳐져서 소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소장에서 소화의 완성이 된 후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소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소장은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최대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융털이라는 돌기가 돋아나 있습니다. 융털의 구조도 들여다보면 이 융털에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 소장의 융털을 통해 영양소가 흡수되어질 때 모세혈관으로는 친수성 영양소가, 암죽관으로는 소수성 영양소가 흡수되어져서 이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이어지는 혈관과 림프관 등의 순환계를 통해 우리 몸으로 운반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지는 친수성 영양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암죽관으로 흡수되어지는 소수성 영양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친수성 영양소로는
탄수화물의 기본단위인 포도당이라든지 단백질의 기본단위인 아미노산이라든지 무기염류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소수성으로는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등이 암주간으로 흡수되어져서 림프관을 통해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장에서는 영양소의 소화가 완성이 되어지고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소장에 머물러 있던 음식물은 소화가 완성되고 흡수된 후에 이어서 소장에서 이어지는 대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대장은 우리 몸에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 수분들을 흡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까지 대장까지 흡수되어진 후 남은 찌꺼기들은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흡수한 음식물은 소화계를 거쳐 우리 몸에서 처리되어지고 흡수되어지게 되는데 이 소화계의 역할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역할과 함께 남은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산소의 교환과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영양소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영양소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선 이 영양소가 분해되어져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산소를 공급받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죠. 자, 호흡 역시 한자 용어입니다. 자, 호, 흡. 호하는 시기와 흡하는 시기를 합해서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기는 날숨으로 숨을 내쉬는 활동을 얘기하고요. 흡기는 들숨으로 숨을 들이쉬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숨을 들이쉬면서 산소를 공급받고요. 숨을 내쉴 때 우리 세포호흡을 통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호흡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음식물의 이동 경로를 살펴봤던 것처럼 자, 공기의 이동 경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에 있는 공기는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처음 어디로 들어오죠? 네, 코로 들어오죠. 자,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는 코 속에 있는 비강을 거쳐 이제 목공 뒤쪽에 있는 인두, 후두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인두, 후두를 거친 공기는 공기가 지나가는 관인 기관을 거쳐 기관지로 갈라지고요. 기관지에 연결된 가느다란 기관지인 세기관지. 여러분들 모세혈관, 가느다란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자가 가는 세자를 써서 기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느다란 기관지, 세기관지를 거쳐서 그 끝에 공기 주머니인 폐포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코,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지는 공기가 지나가는 긴 관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끝에 공기 주머니인 폐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통해서 폐포까지 들어왔다가 폐포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활동, 이것이 호흡작용인데요. 자, 공기는 흘러가는 유체죠. 유체. 자, 유체의 흐름은 압력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운동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 호흡 운동에 관여하는 그 운동 작용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교육 과정에서 좀 빠져가지고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통로를 통해 폐포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작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포로 들어온 공기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에 전해지기 위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기체 교환은 우리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폐포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몸 내부에서 세포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것은 공급받고 불필요한 것을 방출하기 위해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몸 각 부위에서 일어나고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분압차에 의해서 확산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역시 기체 성분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체에 흐를 수 있는 물체가 되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럼 분압차라는 것은 뭐냐? 자, 분압이란 부분의 압력을 분압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다양한 성분의 기체 성분이 들어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혼합 기체 중에 특정한 성분의 이동은 다른 기체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분에 해당하는 혼합 기체 가운데 그 기체 성분이 차지하는 부분의 압력의 차이인 분압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확산은 압력차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에너지의 소모가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분압차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 폐포로 들어온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는 폐포 주변으로 이제 역시 폐포로 들어온 공기가 우리 몸 곳곳에 전해지기 위해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순환계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폐포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몸의 각 부분으로 가게 되면 몸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으로 산소가 역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몸의 각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겠죠.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소모되어지고요. 세포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역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기 때문에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순환기를 통해 폐포로 이동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나가서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환기를 통한 산소의 이동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방금까지 들숨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혈액이 폐를 지나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혈관을 타고 심장을 거쳐서 다시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각 부위, 간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각 근육이라든지를 거쳐서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는 것이고, 각 기관의 조직에서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심장으로 이동해 와서 폐를 거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너지의 생성 과정과 노폐물의 배설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영양소 중에 주 영양소들이 사용이 되어지면서 에너지가 생성되어지고 그 결과 노폐물이 생성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주 영양소에 해당하는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 영양소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는데요. 자, 먼저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고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원소가 CHO,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이용이 되어질 때는 흡수될 때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이라든지 모노글리세리드로 흡수되어서 이용이 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 분해 산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는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유독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질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되어지면서는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3대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되어지는데요. 이 중에 물은 폐를 거쳐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또 콩팥을 거쳐 오줌을 통해 배출이 되어지게 되죠. 자,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시 물과 함께 폐를 거쳐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간을 거치면서 요소의 형태로 일단 전환이 되었다가 콩팥으로 이동해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또한 그 결과 발생하는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제공되어지는 영양소의 공급과 이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공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계들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각각의 역할들을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소화계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흡수한 후에 나머지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능까지, 그리고 소화기를 통해서 공급한 영양소와 물을 이용해서 영양소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요.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공급을 받아 영양소와 산소를 순환계가 우리 몸 각 필요한 기관의 조직세포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제공하게 되면 조직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겠죠. 역시 발생한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순환계로 공급해주면 순환계가 이것을 받아서 호흡계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요. 배설계로 가서 배설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계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 소화계는 우리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분해시키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호흡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배설계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순환계의 작용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관계들의 서로 유기적인 연결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그 질환,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자, 이 대사성 질환 부분에서도 역시 탐구 과정으로 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사성 질환에 대한 탐구하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과제물 제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리 좀 알아두고요. 자, 오늘도 오늘 배운 내용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 각각의 기관계들, 생명활동 유지에 필요한 작용하는 그 기관계들이 각각 하나씩 한 단원을 차지하면서 좀 자세하게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크게만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기관계들이 크게 하는 작용, 그리고 유기적으로 어떤 역할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 정도 살펴보는 걸로 이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